Hey guys, it's Kohem. Welcome to my channel. And if you don't know me, my name is Jihyun. I'm Korean and I'm currently based in Seoul. I taught myself English in Korea and now I'm moving to Australia in a few months with my American boyfriend, which has been one of my bucket lists for forever. If you want to see my journey, don't forget to subscribe. I am so happy that you guys liked my previous video. I didn't expect that at all. Yeah, I thought it could be nice. It would be nice if I could help some people, but wow. Now it's 1,900 subscribers, 46,000 views, and 2,700 likes, which is insane. I'm also really grateful that you guys left such nice comments and shared amazing experiences. I really appreciate. Even though I have a lot to talk about when it comes to learning English, I didn't expect to make more learning English videos, but now I feel like, yes, Jihyun, just share what's in your head because you've been thinking it forever. So I decided to make 2 more videos about learning English, which can be a little bit controversial because it's just my point of view. So I 100% understand if you think differently. Then please share your thought in the comment, on the comment. I'd love to hear what you guys think. Anyhow, in today's video, I'm going to talk about having the right mindset when it comes to speaking English. Basically, I'm going to talk about why Korean people don't speak English and how to deal with that. I think it's even more important than my previous video. So let's get started. Whew. 이제 한국어로 할게요. 제가 영어 마인드셋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이유가 뭐냐면 제가 혼자 공부할 땐 몰랐어요. 제 성격이 워낙 남들을 신경 안 쓰는 성격이라서. 근데 다른 친구들하고 지금 공부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 조금 상담을 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영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한 10명 중에 9.5명은 외국인 공포증 혹은 영어 공포증을 무조건 갖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되게 흥미로운 연구 주제라고 생각해서 오래전부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한국인은 왜 다 영어 공포증이 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내 영어가 틀리면 어떡하지? 이 외국인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게 완벽한 문장이 맞나? 신기한 거는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다른 언어를 배울 때는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냥 배우면 그냥 써보고 이렇게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데 영어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그렇고 줄 세우기 이런 문화 안에 있어서 그런지 뭔가 잘하나 못하나 비교하고 가르고 어디 한번 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어가 완벽해지는 순간은 평생 안 오거든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던 간에 미국에서 뭐 얼마나 살던 간에 성인이 다 돼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원어민처럼 내가 완벽하게 자신있게 뱉는 순간은 아마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을 한번 마주해 봅시다. 자, 내 영어가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그 외국인은 못 알아들었으면 무슨 말이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거 외에는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외국인은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내 마음속에서만 이게 큰일인 거거든요. 내가 용기가 없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단어만 얘기해도 외국인이랑 대화는 다 돼요. 나는 어차피 외국인이니까 당당하게 틀리고 그냥 대화하면서 그거 뭐였지? What's the word? What do you mean? 그냥 그래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외국인하고 대화할 때는 영어 실력보다는 이 사람이 오픈 마인드인가, 이 사람의 애티튜드, 퍼스널리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력은 이 퍼스널리티보다 앞서 있지 않아요.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영어를 이제 거의 단어만 말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문장을 거의 못 만드는데 세계 여행 가서 정말 많은 친구들 만나고 잘 놀고 그 친구들 뭐 로컬 집에 가가지고 파티하고 막 난리가 나요.
반면에 영어를 그것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정말 많은 한국 사람들이 호스텔 같은 데 가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Hey, where are you from? 하면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혼자 입국 다물고 핸드폰 만지고 있죠.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게 대학교 때 유럽 여행을 동생이랑 갔어요. 그래서 호스텔에서 잤는데 이제 덴마크 애들이 저희한테 같이 놀자고 나가서 놀자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제 마음은 나는 뭐 영어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놀겠어 하고 그냥 아니야 하고 그냥 말았거든요. 그게 갔다 와서까지 평생 한이에요. 그런 경험을 놓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한들 내가 앞으로 영어를 완벽하다 하면서 뱉는 날은 절대로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아니라 그 영어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두 번째, 이건 정말 다 공감하실 텐데 저 한국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 외국인이랑 1대1로 대화할 때는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 외국인 옆에 한국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입을 꾹 다물게 되죠. 실제로 저한테도 한국 사람이 있으면은 영어로 말을 못하겠다는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이런 눈치 많이 보는 사회에서 길러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라는 거. 자,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제가 종교는 없지만 좀 법률 스님적인 접근을 해볼게요. 제가 법률 스님 팬이거든요. 만약에 저 한국 사람이 나를 판단해요. 아니 사실 판단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판단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걸 내가 알고 바꿀 수가 있나요? 내가 예지력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제가 지금 영어로 말할 건데 판단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고 한들 그 사람이 판단하는 걸 내가 멈출 도리가 있나요? 없어요.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 그 판단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만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결국 그 한국인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택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번에도 영어 회화하는 거를 입국 다물고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하든 말든 내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있든 그냥 영어로 말하든지 이겨내볼 건지. At the end of the day, it's your decision.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좀 그런 판단을 머릿속으로만 해야 되는데 그 필터가 안 돼가지고 그냥 입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뭐 그게 되겠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사람이라는 게 칭찬을 100개 받다가도 악플 같은 걸 1개 받으면 그게 신경 쓰이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마주할 때는 좀 상처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랑받지 못해서 누군가를 응원해주고 감싸준 적이 없는 내면이 불안한 사람들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의 말에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말 다 신경 쓰다 보면 자기 거 하나도 못 챙겨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뭐 하나를 믿기로 했다면 그거를 굳세게 밀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인드셋에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동기부여를 꼭 찾으라는 건데요. 댓글을 보다 보면 정말 강력한 동기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한 일화를 소개해드리면은 제주도에 어머니랑 같이 놀러 갔는데 버스 안에서 이제 외국인이 막 이렇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버스를 잘못 타서 이걸 환불해 줄 수 있냐고 기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그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좀 가서 도와줘라 했는데 자기가 이제 영어도 못하고 용기가 없어서 그러지 못했대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이제 나서가지고 이제 영어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강한 열망도 생기면서 영어 회화를 시작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도 정말 강력한 동기부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영어를 해서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볼 거야. 내 평생 한이야. 막 이런 강력한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스스로 계속 찾아주세요. 그냥 영어 공부한다? 거의 100% 확률로 중간에 그냥 그만두게 됩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이제 어린 자녀가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엄마한테 이제 같이 영어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한마디도 못하는 자기 자신이
싫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하고 싶었다. 이런 동기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 저 역시도 한국 사람으로서 밖에서 영어를 말할 기회가 오면 한국 사람들 앞에서는 특히 영어로 말을 꺼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적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영어로 말을 하는 건 그냥 언어를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벽과 마주하고 정말 멋지게 그 벽을 깨부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그냥 언어를 하나 더 배운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을 채우고 변화하는 내 자신을 보고 스스로가 더 좋아지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나 자신을 변화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급했지만 영어 공부는 절대 배신하지 않고요. 노력한 만큼 나에게 이점을 주는 게 영어 공부입니다. 사실 공부 안 할 때가 무섭지 막상 하고 나면 그렇게 두려울 것도 없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마주할 때 그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독학으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저의 이 영어 철학과 사성과 모든 신념이 담긴 이 영어 이야기는 3부작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 방법론적인 이야기 했고, 두 번째 오늘 영상에서는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세 번째에서는 제가 공부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면서 또 제 스스로 느끼기에 우리가 정말 피해야 하는 실수 같은 거 회화할 때, 그리고 빨리 늘 수 있는 꿀팁 같은 거, 그런 거를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 교환 어플 어떻게 쓰는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것도 시간 되면은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자기소개 작성하고 올리고 친구들 만나고 하는지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